자, 그러면 영재원 대비 관련된 질문 5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영재교원 대비로 자주 하는 질문 베스트 5. 첫 번째 질문은 대학 부설과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차이를 묻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죠? 자, 이 시기가 대학 부설과 교육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할 시기죠. 그죠? 왜냐하면 어, 이제 대학 부설 영재교원이 먼저 선발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추가적인 질문. 어느 영재교육원이 좋나요? 자, 그죠? 우리 아이에게는, 자녀에게는 좋은 영재교원을 추천해 줘야 되니까. 그죠? 어디가 좋을까요? 어,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은, 그죠? 심화 사사 과정이고,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심화 과정이고 기본 과정이라 이 수준이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은 이제 대학 교수님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교육청은 영재교육 담당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주관해서 진행하는 거라 수준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어느 영재교원이 들어가기 쉽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죠? 어느 영재교원이 들어가기 쉬울까요? 심화 과정을 들어가기 쉬울까? 기본 과정. 자, 일단 그 선발 일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학 부설은 보통 9월에서 11월 선발이고 교육청은 11월에서 12월 선발입니다. 자, 먼저 선발한다는 건 뭘까요? 먼저 선발한다는 건 먼저 좋은 인재를 선발하겠다. 그죠? 대학 부설이 먼저 좋은 인재를 선발하고 그 다음 교육청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 좋은 아이들을 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난이도가 좀 높겠죠. 대학 부설이. 그래서 대학 부설이 좀 더 들어가기 어렵고 교육청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대학 부설은 뭐 자소서, 영재성 입증자료, 지필, 뭐 면접 이런 것들 다양하게 아이들의 영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교육청은 지필과 면접만 보는 데도 있고, 자, 다양한 뭐 지역마다 교육청이 다르니까 교육청과 영재학급은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어, 대학 부서를 가려면 다양한 준비를, 그죠? 서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들어가기 쉽다로 판단을 하실지, 자제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 쉬운 걸 선택할지, 어떤 걸 선택할지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 부서가 교육청의 차이는 이 정도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재 학급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지역마다 교육청과 영재학급이 어, 동급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교육청을 선발하고 3월에 뽑는 영재학급, 2월, 3월에 뽑는 영재학급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긴 하지만 영재학급이 교육청보다는 어, 그 레벨을 정해도 되나? 어쨌든 어, 영재학급이 조금 낮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수강 융합 받고 있는데 질문이 있어서 자, 저희 지역에서는 영재학급 수료자 혹은 현재 이수자만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지원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이 항상 제 교육청이나 영재학급을 수료한 이제 그 대학부서 영재교육원마다 이제 지원 자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수한 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부설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정해 놓은 건데 간혹 이제
교육청이나 영재학급을 수료하지 않았는데도 대학 부설에 지원할 수도 있는 영재원이 있어서 대략적으로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요강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교재 선택은 내년 기준인가요? 교재 선택할 때 많이 질문을 하시죠. 대학부서 영재교육은 9월에 지원하는데 수강 융합이 아니고 수학과학 중에 선택. 어느 지역이신가요? 서울이면 그죠? 서울이면 초3인 경우는 수강 융합 분야로 뽑는 지역이 많고 이제 그죠? 수강 융합으로 뽑는 지역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경기도나 일부 지역은 다 수학 융합으로만 뽑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대학 부설은 대학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수학, 과학, 정보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어서 다양하니까 학생이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선택은 내년 기준인가요? 자, 일단 예시로 4학년을 들었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게 4학년이라서 자, 4학년이면 3, 4학년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합격하면 내년에 5학년 과정을 배우는데 3, 4학년 교재가 맞나요? 5학년 교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원은 자, 교육청 영재교원 기준입니다. 선행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자, 현재 학년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합격 후 겨울방학 때 5학년 과정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5학년 과정으로 배우는데 5학년 과정을 배울 애들을 뽑을 거니까 5학년 내용으로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면 교육부가 선행을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육청이 선행을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선행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그죠? 그래서 예, 자, 특별한 교육이라 영재교육원 교육이 특별한 교육이라서 이제 선행 문제로 내는 게 아니라 사고력 문제. 이제 영재교육원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는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 영재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단지 선행된 지식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후에 겨울방학 때 5학년 과정을 준비하면 수업 받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선행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도 같나요? 지금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자, 대학부설 영재원을 준비하시는 이 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 학년 정도 높게 공부하고, 선발 전형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대학부설마다 선발 전형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엄청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전형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고, 대학부설은 그래도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 정도 더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5학년인데 만약 대학부설 영재교원 지원할 때 수학을 선택하게 되면 5학년 수학 과정만 공부해서 시험 봐도 될까요? 이런 질문. 네, 맞아요. 대학부설 영재원에서 수학으로 지원하면 그죠? 수학으로 지원을 하면 수학 문제만 나오는 데가 있고, 그죠? 그리고 과학으로 지원하면 과학 문제만 나오는 지역, 대학 부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영재교육은 취지가 이공계, 이공계 인재를 만드는 거라서 수학과학을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수학과학을 같이 하는데, 준비는 지원하는 분야에 맞게 더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대학 부설마다 대학 부설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학과학이 같이 나온지는
대학 부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정확한 요강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예. 자, 수학으로 지원했는데 수학과학이 같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수학과학 정보로 같이 되어 있는 분야는 수학과학 정보가 비중이 좀 다르게 출제되기도 하니까, 어,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은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파이널은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요강을 잘 확인하시고, 그 어느 대학인지 잘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 또 상담을 진행해 드리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제일 헷갈리는 게 또 6학년이죠. 6학년은 내년에 중등 과정이잖아요. 중등. 그죠? 중1이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자, 초등학교 5, 6학년 내용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중등은 내년에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 그죠? 그리고 간혹 선행을 좀 많이 하는 학생이 이제 6학년 영재원 준비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교재로 공부하려니까 너무 수준이 안 맞다,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우리 애 중등까지 다 선행했는데 5, 6학년 교재로 대비하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래요. 근데 이 5, 6학년 교재라고 해서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예. 5, 6학년, 이제 6학년 학생들이 보는 지필시험, 창의적 문제결력, 뭐 영재성 검사와 같은 유형은 교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는 많이 접해서 또 사고하는 힘을 좀 길러놔야지 되는 문제인데 단지 학년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교재를 학년에 맞게, 그리고 교과와 관련된 영재성 문제들을 풀어봐야지 좀 도움이 되겠죠. 굳이 중등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출제 예상 문제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로 준비하는 게 좋으니까 학년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죠? 교재 선택은 올해 기준이다. 교육청 영재교원일 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을 요즘에 많이 하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영재원에 가고 싶은데 지금부터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진짜 난감해요. 학생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정보도 주시지 않고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초3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 자, 제일 먼저 수학 교과를 먼저 3학년 2학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죠? 그죠?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전 모르니까. 자, 수학, 과학 교과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력 수학을 해야 돼요. 자, 영재교육원에는 교과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고력 문제들, 창의성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3학년이니까 팩토 3레벨 또는 103 초급 또는 창의사고력 수학 실전편 초급 정도는 해야죠. 요 정도 수준은. 자, 그리고 사고력 과학은 창의융합과학 3학년 1, 2학기. 자, 이거를 지금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체크.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나서 또 융합사고력도 보통 그 상반기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초3인데 왜 1, 2학년 교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자, 백제는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육 준비하는 학생들은 1, 2학년 교재로 보시는 게 나아요. 3, 4학년 교재는 5학년 수준이라서 자, 3학년이면 1, 2학년 교재로 자, 배경 지식을 좀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거를 어느 정도 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남은 기간에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드리면 남은 기간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걸 지금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했는지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죠? 체크를 한 다음에 교과는 기본적으로 다 안 했으면 병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이랑 과학이랑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정의하죠. 현재 학습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진행해야 돼요. 교과만 하고 사고력을 전혀 안 했다. 그러면 사고력을 추가해야죠. 과학도 그렇고. 그죠? 자, 그리고 파이널 교재는, 자, 지금 설명드리지 않은 교재, 영재교원 대비 파이널 교재는 2, 3개월 전부터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과와 사고력을, 그죠? 융합사고를 하고 파이널 교재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지. 그죠?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널 교재를 보면 나 안 할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뭐 영재면 뭐 재밌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과 배운 내용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교과를 먼저 끝내고, 그리고 사고력 수학은 좀 풀고 나서 파이널 교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8월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8월에 뭐 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워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서울은 서울은 교육청 연계교원이 수학으로 지원해도 수학과학이 같이 나와요. 과학으로 지원해도 수학과학이 같이 나와요. 근데 부산은 수학으로 지원하면 수학만 나오고 과학으로 지원하면 과학만 출제된다는 거. 다른 지역은 타 지역도 대부분 수과학이 같이 나오는데 부산만 수학은 수학, 과학은 과학만 출제되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은 같이 하되 파이널 준비할 때는 해당 분야로 지원하는 분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영재원에 지원해 보라고 하세요. 또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이 영재원에 지원해 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영재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죠?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재원에 준비하라고 하라는데 영재원에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죠? 자, 영재의 정의를 좀 알려드릴게요.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영재 정의예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죠?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천재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천재는 그냥 알아서 공부해요. 알아서 공부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이드만 해주면 알아서 공부하는 게 천재. 영재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재능이 좀 있어가지고 교육을 좀 해주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 아연이 같은 학생. 그죠? 자, 영재교육은 학교 교육보다는 좀 다른 특별한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 아이에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영재교육원 대비 파이널 교재를 어쨌든 영재원 대비를 준비하면 파이널 교재들을 풀게 할 텐데 이 교재만 풀게 해도
좀 특별한 교육을 받는 거와 같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자, 왜냐면 학교 교과랑 뭐 사고력만 풀어본 친구들은 이 접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들이 있어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뭐 융합사고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파이널 교재에 있는데, 이 교재를 이런 문제들을 풀면 아이들의 사고가 사고력을 기르는데, 그리고 또 영재성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부분 저학년일수록 이런 문제를 재밌어 합니다. 왜냐면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학과학 배우면 아이들이 고학년 때 가면 이러잖아요. 이거 왜 배워야 돼? 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수학 뭐 이거 배워가지고 어디다 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이널 교재를 통해서 수학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그죠? 그런 내용들도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영재원 대비를 하는 거를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마시고 그냥 영재원 준비해 볼래? 뭐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러면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셔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와 파이널 교재들로 준비해서 이제 시험 한번 보게끔 해주세요. 뭐 떨어지면 뭐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그죠?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대학부서 영재교원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아까도 니니TV 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시기에 대학부서 영재교원 준비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시기에는 아직 올해 요강이 발표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작년 요강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죠.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요강이 계속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작년 요강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과 학습과 사고력 학습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그죠? 네. 그리고 서류 준비를 미리 하는 건 추천드립니다. 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서 양식은 작년에 있는 양식하고 올해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니까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한번 미리 해보면 동기부여에, 영재원 준비하는 동기부여에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영재성 입증자료, 이거는 대학 부설마다 준비하는 서류들이 좀 달라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소서는 대부분 있으니까 미리 자소서에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답안을 쓰는 자신의 이제 자소서를 쓰는 연습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PL 유형 대비. 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고 과제를 내면 그거를 집에서 작성해서 기간 내에 제출하는 형태로 하는 것들이 있고, 또는 온라인으로 뭐 GP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GP 시험 보는 데도 있고, 뭐 캠프, 예전에 캠프 전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GP 유형은. 그리고 면접 대비. 자, 심층 면접인데 GP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토론 면접을 보는 데도 있고, 자, 어떠한 주제를 주고 수업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제, 대학부설 영재교육은 요강에 맞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은 파이널 교재로 다양한 유형을 대비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대학부설마다 딱 맞는 교재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유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죠? 근데 영재교육 파이널 교재에 다양한 문제들이, 다양한 유형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어떤 유형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문제 외워가지고 답을 외워서, 그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답을 쓸 수 없는, 답변할 수 없는 학생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서 답변할 수 있는지로 지도를 하면, 그런 연습들을
파이널 교재로 준비를 하시면, 그죠? 경쟁력이 있는 학생으로 대학부서 영재교원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